내 책을 가열차게 팔아야 할 때 훌쩍 짐을 쌌다. 책이 나온 직후엔 자기 자신이 너무 지겹기 마련이다. 내 문장 말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싶었다. 가오슝에서 가장 기대되는 거는 햇빛 받으면서 달리기 하는 거랑 내가 지금 계획이 없다는 거. 서울에서 우리는 언제 이렇게 퀭해진 것일까? 떠날 때 설렘보다 피로를 먼저 느끼는 어른이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이원과 번갈아가며 눈을 붙이고 아시아 작가들의 단편 소설을 읽다가 곤히 잠든 남편의 벌어진 입을 구경하며 3시간을 보냈다. 대만에서 가장 큰 해안 도시 가오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우리 얼굴이 폈다. 곧장 옷을 갈아입었다. 누구나 바라는 환상적인 날씨가 펼쳐지고 있었다. 다른 나라거든요. 1월 17일 모기해봅니다. 1.5배속은 만국 중통이고. 우린 어찌나 기후에 일희일비하는 동물인지 조도와 온도와 습도가 바뀌면 바로 콧노래를 부르고 춤이 절로 나온다. 도착하자마자 허는 온 동네의 화분들을 찍기 시작했다. 그가 살던 시카고는 밖에 식물을 내놓을 수 없을 만큼 추운 도시였다고 한다. 집집마다 잘하고 있다는 게 많다. 생명을 맡고 그런 거 다 좋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추운 데서 살아야 이제 보니까 아시아 좋아하네. 나 아시아 좋아하네. 나 대만 좋아하네. 헌의 카메라에 담긴 가오슝은 너그럽고 싱그러운 노인처럼 세월을 알면서도 여전히 산뜻한 모습이다. 선선한 저녁 산책을 하며 성품 서점으로 향했다. 성품 서점은 대만의 대표적인 서점 브랜드다. 우리가 도착했을 땐 서점 한가운데서 북토크가 열린 덕에 책을 보던 독자들이 작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 수라랑은 이제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목소리를 하는 방식이랑 똑같아. 표지의 다양성이 너무 좋아요. 다 같은 음악이. 작가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인 오스틴인데 엄청 동양적인. 맞아. 이게 오만과 편견이야. 대만에서 나온 버전이라 믿을 법한 표지 디자인. 오만과 편견을 이렇게 디자인하는. 한편 얘도 오만과 편견인데 3권 전집 셀렉션인 것 같아요. 이 디자인도 너무 설득이 되지 않아? 이건 설득이에요. 제인 오스틴의 설득. 퍼스웨이션. 세트 전집으로 너무 사고 싶게끔 만드는. 이건 내가 고전을 딱 읽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전적인 동양의 어떤 아름다움이 있는. 이거 너무 멋있는데? 굉장히- 호밀바테 바스콘이야? 와우. 셀린저의 호밀바테 바스콘을 이렇게 디자인하네. 예쁜데? 북 디자인이 그 나라의 정체성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담고 있다는 것이 재밌는 지점인 것 같아. 자기가 근데 아예 모르는 언어로 된 서점 오는 홀가분함이 있지 않아? 맞아. 그냥 하나의 보기만 물성으로서 느끼기에도 바쁜. 정말 범상치 않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와, 이 띠지에 세로 쓰기를 하는 간지가 너무 있다. 아 그리고 폰트를 그냥 그래픽으로 다 가려버리는. ISBN 처리를 이렇게 했는데? 보통 숨겨놓는 어떤 서지 정보들을 아예 표지에 이렇게 했네? 패기가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렌 아이덴티 장난 아니다. 페이스스 퍼블리케이션? 근데 저 이 출판사에서 만든 다른 책들이 궁금해. 이런 종류의 일관성이 너무나 책을 소장하고 싶게 만들어. 이 표지에서부터 블록 형태의 디자인이 내지 안으로도 이렇게 이어질 때 너무 설득이 돼. 한국 문화. 우리 책 있을까? 있다. 난 멀리서도 알 수 있어. 오. 메뉴에 있어. The Age of Filiarch. 와, 잘 보이는 데 있네. 내 결혼 사진. 와, 너무 귀여워. 와, 새로 쓰기 진짜 멋있어. 되게 다른 책 같다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야, 나 이 책 내 돈으로 하나 사서 이 여행에서 만난 좋아하는 사람한테 줄래. 진짜 멋진 생각이 들. 대만 분께 드리는 거죠? 난 이제 관상의 시대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내 안에서 좀 소중한 게 안 소중해진지가 좀 책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계속 새로 소중한 걸 발견하고 있어. 좀 심각하게 많이 닮았어. 한강 선생님 소년이 나 70페이지. 책이 젊네. 책이 젊네. 우리는 한강 선생님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션을 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할 텐데. 소년영 선생님 책. 소설에 대한 미감이 굉장히 다르다. 되게 전혀 다른 책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러나 저러나 클래식한 타입가 좋은 것 같아. 정지여 작가님 거 아버지 해방일지 부만 읽을 수 있는
앞으로. 귀여워졌네 이 책이. 이 폰트가 너무 귀여워요. 이게 한국에서는 달고 다른 폰트잖아. 근데 맞아. 대만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게. 지금 내가 이 한자 귀여워하듯이 맞아. 대만에서는 유치한 폰트일 수도 있어. 그 내가 클래식하다고 한 게 너무 그치. 너무 고루할 수도 있어. 오래되고 고루한 것일 수도 있어. 근데 한국어 작가 이름을 써주는 게 되게 좋다. 그치. 이건 김동식 작가님 회색인간일. 이거 재밌는데? 맞네요. 이게 이렇게 재해석된 건 좀 좋은데? 프로 김혜진 작가님 딸에 대하여 여 보이시나요? 동세랑 작가님 빠뜨릴 수 없죠. 시선으로부터도 되게 느낌이 다르다. 와 정세랑 작가님의 시선으로부터예요. 그리고 난다에서 나온 지구에서 하나뿐. 박하셨어? 박철이 하셨네. 또 출판인은 박철이를 넘어가지 않죠.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박가공은 못 참지. 그쵸. 저 근데 지구에서 하나뿐 이 커버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정세랑 작가님 되게 좋아하셨겠다. 그 와중에 홍승 작가님의 두 명의 인간 섭니다가 번역됐네요. 와, 뒤에 이렇게 귀엽게 폴리아모리라고 써있어. 폰트가. 인정한 폴리아모리는 편집자님들이시죠. 다 1년에 폴리아모리스트들이에요. 1년에 6명의 작가와 연애한 일의 기쁨과 슬픔. 장유진 작가님이겠죠? 프랑스 영화의 스티커처럼. 장유진 작가님 책도 번역 많이 돼가지고 또 다른 장유진 작가님 책 달까지 가서 너무 귀여운데요? 와 진짜 귀엽다 이거. 이 타입도 너무 예쁘지 않아? 이 타입 작가들도 시집을 찾고 싶다. 오 들려나? 대만 출판 관계자 여러분들, 한국에 아름다운 시를 쓰는 동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보와 비교하자면? 교보가 닮은 데도 있고 또 과도기 전에 교보 본 것 같은 느낌. 매대가 교보보다 덜 빡빡해서 피로감이 덜해요. 맞아요. 진짜 좋은 점은 여러 세대가 있는 서점이라는 점에서 좀 되게 서점에 앉아서 만화책을 보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저들 중 하나가 스라 아니었나요? 스라랑 찬이? 나도 서점 바닥에 앉아 하염없이 책을 보던 어린이였다. 이제는 여행지에서도 새벽같이 눈이 떠지는 어른이 됐다. 창밖에서 가오슝의 완벽한 날씨가 나를 부르는 느낌이었다. 뛰러 나오라고. 이 멋진 동네를 어서 누리라고. 달리러 나가보니 공원에서 주민들이 서로에게 기체조를 가르치고 있었다. 수령이 오래된 나무 아래 사람들을 구경하며 뜀박질을 한판 하고 수영장에서 수영도 몇 바퀴 했다. 이호는 늦음막이 일어나 조식 과일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같이 너무 달라. 과일을 엄청 많이 퍼왔네. Thank you for everything. Just to make sure, the flight was cancelled for both myself and Sira Lee, correct? And I wanted to confirm for the last time if there was any way for you to waive the cancellation fees from the airlines. 설레며 찾아간 곳은 가오슝 문학박물관이다. 전쟁 이후 지어진 첫 번째 신축 도서관이고 80년대에는 국민당 본부로 쓰이기도 했으나 오늘날엔 문학박물관으로 재탄생했다. 바로 앞 공원에서도 다양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공원에서 싹 들려 예술과 문학의 씨앗. 발아 힘미박할 때 발아라는 한자가 있어. 공원에서 문학과 예술 발아했다. 54년도부터 있었던 건가요? 지어진 지 70년 된 근사한 건물 안에 볼거리가 아주 많았고 귀중한 자료들도 다양하게 소장되어 있었다. 이렇게 근사한 공간이 한적해서 아까울 정도였다. 타이완이라고 되네. 완전 잘 찾아왔는데? 표지 경향성 좀 봐봐. 92년도 3월에 발간된 거다. 과감한 표시들인데? 좀 현대미술을 동시에 다루는 흔적들이 좀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최애 표지를 하나 골라주시죠. 솔직히 마음에 드는 게 너무 많은데 어딘가에 비친 왜곡된 건물을 사진을 그냥 과감하게 펼치고 있으니 너무 좋은데 현대미술을 다양하게 다뤘다는 느낌. 타이폴로지를 필마처럼 그려놓은 것도 있고 문학이랑 미술을 뗄 수 없다는 뜻이. 한국에서 발간되는 현대문학이라는 문예지가 오랫동안 그런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현대미술을 표지로 너무 흥미롭기도 해. 이 작업 과정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번역해서 읽고 싶다. 번역해 좀 해줄게. 문학에 대한 추구와 그 발전. 작가들은 왜 이렇게 다 진지할까? 지나치지?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 눈물이 앞서가요. 초창기 문학세계는 자원 부족에 시달렸고 사비를 들여보며 원고료를 원고료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외부 후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원고료를 안정시키고 앞서 언급한 문학 활동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를 줄 수 없는 건 잠재적 사정이 비슷해. 원고를 못 받아봤잖아. 우리 초창기
둘 다 그런 일을 겪어봤지. 검열을 피하기 위해 활자인 새 방식으로 전화를 했구나. 검열도 받는 시기에 있었으니까.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민주화 과정 발행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 뜨거운 시기가 있었나 봐. 중국 문학의 한 갈래로서 대만 문학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되게 다르다. 대만 역사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도 되게 많은 거야. 일본 식민지 역사도 그렇고 우리랑 같은 의미로 민주화 과정도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있었어. 말을 그쪽으로 하면 안 되는 검열 속에서 하지 못하는 얘기를 어떻게 돌려서 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 책 표지 보는 건 언제나 너무 재밌어. 정방형으로 잡지를 낸 거야? 거의 정방형 비율인 것 같네. 포에트리 매거진이 포에트리 매거진? 시 잡지예요. 전문 시 잡지. 흥분한 시. 어쩐지 표지가 심상치가 않아요. 뭔가 괴랄하고. 포에트리 쿼터리 개간지였네요. 시 전문 개간지. 와. 표지가 뺄셈 표지네, 그치? 함축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함의가 많은. The Heart. 포에트리. 심장시. 심장시? 심장시 써본 적 있어요? 아직 못 써가지고. 근데 표지 너무 근사하고. Footsteps 포에트리 매거진? 풋스텝스. 발걸음 시 전문지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7, 80년대 나왔던 잡지나 이렇게 밴드 이름 보면 되게 재밌잖아. 맞아요. 산울림 이렇게. 80년대 아니더라도 오래된 시 잡지들 보면 이름들이 되게 다 특이해. 문학의 세계 에피소드 1. 소설의 관점. 진지하기 이를 데 없다. 비평도 있고 그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던 문예지들이랑 비슷한 점이 좀 있네. 제목에 큰 글자가 굉장히 많아. 사랑과 진실이라는 질문을 짊어지고. 이런 제목에 글 쓸 수 있어? 저는 못 쓰죠. 근데 문학가들은 스타일을 맞추기로 합의를 본 건가? 만국 공통. 이게 포에코어 같은데? 다들 포에코어 하는데. 네, 실루엣이 루즈하고 패턴이 있고 당시에 이렇게 출판 기능을 한 거잖아. 우리 시대의 북토크 이전의 만남의 형태였다. 다들 양복 입고 이렇게 굉장히 공식적으로 만나고 동료 작가들만 한 자리에 모이던 작가 중심적인 만남에서 독자들과 작가들이 모이는 형태로 변화해 왔어요. 이 사진은 진짜 궁금한데? 풍등시인 모임 단체 사진. 풍등 시인 협회. 시인들 보법이 다르다. 그들은 모인 후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풀이에 있는 왕하오의 집으로 갔다. 소박하고 되게 좋기도 한데요. 그게 너무 애틋하다. 시인들끼리 연애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 되게 멋내고 오셨네, 나름대로. 맞아요. 지금 노란색 아우터에 풍등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수수한 이들이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인스타그램도 유튜브도 없던 시대의 작가들. 박물관 1층을 돌아본 뒤엔 방명록을 남겼다. 적다 보니 이원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소설가 핑로의 문장이 떠올랐다. 한번 읽어봐. 보이는 공기 중에 모래 언덕이 사라락 사라락 떨어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통에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었다. 훗날 그녀는 점차 알게 되었다. 그것은 시간이 흐르는 소리,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모래처럼 그녀의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소리였다. 문장이 되게 좋다. 책에 실린 백세 서신. 문학박물관의 2층으로 올라가니 다르게 근사한 공간이 펼쳐졌다. 근처 시민들과 여행자가 시간을 보내기에 참 좋은 곳이었다. 안락의자에서 마음껏 책을 볼 수 있는 열람실이 있고 해가 잘 드나드는 창가에서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독서실도 마련되어 있었다. 할아버지가 제자리에서 계속 뛰고 계셔. 여기 나가자. 해가 너무 좋다 그래. 박물관 옆엔 눈부신 공원이 있다.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녹지에 사람들이 날씨의 축복을 누리러 나와 있었다. 한국에서 긴 겨울을 보내다 온 우리는 이 공원이 주는 행복감 앞에서 어리둥절할 지경이었다. 가운데 커다란 호수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들이 유유히 헤엄치는 공원. 나는 벤치에 누워 찬세 작가의 책을 읽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다. 밖에서 그렇게 깊이 달게 잔 적은 아주 오랜만이었다. 깨어난 뒤에 이원도 같은 자리에 데려왔다.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꼭 한번 자보라고. 만물이 빛난다, 진우야. 시간이라는 건 참 이상해. 정말 그래. 그러니까
세계 기자가 너 생각나서 멈췄어. 한시혜 작가 원래 다른 일 하다가 작가 된 거거든. 그러려면 뭘 맞바꿔야 되잖아. 다른 힘듦이 있었을 텐데 작가 된 다음에 생각했대. 자기 자신한테 고맙다고. 왜냐면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아줘. 너 얘기인 거야. 그랬네. 여러 직업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 데이터 분석하는 일 할 때도, 에디터로 일할 때, 포토그래퍼로 일할 때 나한테 고맙다는 생각을 나는 했었나? 떠올려보게 되네. 데이터 분석 일할 때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갔거든.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갈 수 있을지를 일터에서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미끄럼틀 같이 가요, 시간이. 바람이 너무 좋아요. 그래도 엄청 행복하다고 느꼈어. 아, 정말 쉼다운 쉼을 되게 오랜만에 갖는 것 같네요.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저희 계단에서 쉬는 사람들도 너무 보기 좋다. 이 공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다는 게 느껴져. 맞아요. 잘 먹겠습니다. 포카슬로도 먹고 싶었는데. 맛있잖아, 포카이 샐러드. 사실. 훨씬 왔으니까 뿌려줄게. 많이 뿌린 거 좋아하지? 아, 좀 국수에 짬뽕을 뿌리는 게 좋아. 왜? 고소해서. 식감도 두 개가 되고. 배고팠나? 배고팠던 것 같아. 항상 늦으시네요. 지읒거리가 너무 많아서요. Yeah, awesome. That's beautiful. Wow, that's such a cool photo. Hey, size. 진짜 만물이 빛나네. 목사님이 추천해서 여기 와봤는데 네, 미쳤지? 티? 맞는 것 같아, 자기야. 향이 깊다. 달큰한데. 깨우고 싶다, 그치? 이런데 너무 좋다. 일단 여기에 먼저 서는 거야. 공도배라고 자기야. 먼저 다는 이유가 뭐지? 왜냐면은 이제 위에는 연하고 아래는 진하니까. 너무너무 부드러운데. 100개 먹고 싶어. 100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먹고 싶은데? 떡으로 날 채우고 싶어. 나 자신이 떡이 되고 싶어. 아, 뜨거워. 엄청 고급스럽다. 나? 이렇게 대고 먹을 줄 아는. 차를 마시는데 몸 보신이 되는 느낌이야. 그러네. 완벽한데? 나 이런 말 진짜 안 하는데 집에 가기 싫다.
집에 가지 말자. 돌아갈 때까지 써야 될 원고랑 마감이 없어. 대박이지. 놀랍다 진짜. 책장을 후두부 마사지기로 쓰지 마. 다 뭐야? 후두부 마사지하고 있지. 어떻게 알았어? 책장으로 마사지하고 있잖아. 정말 감쪽같이 하고 있어. 무슨 감쪽 같아. 너무 심하다고. 나도 모르게 닿는 순간 야시장 2m 들어갔다가 나오신 이유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도망갑시다. 뒤에 만져하고 계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긴 해요. 다음 날엔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책이나 읽으며 쉬기로 약속했다. 쉴 휴자는 사람인과 나무 목자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이 나무 옆에 있는 형상이다. 한국이 한창 추울 때 가오슝은 봄 날씨이고 거리엔 온갖 나무와 꽃들이 만발해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며 길바닥에 앉아 해를 쬐고 바람을 맞고 있기만 해도 좋은 것이다. 하지만 서울에서 바삐 지내던 나는 항상성 때문인지 자꾸만 몸이 근질거렸다. 헬스하러 갈래? 난 나. 뭘 안 해도 되는 건가? 야. 야. 아무것도 안 하니까 불안하지. 이래도 되나 싶지 않아? 좀 그렇긴 하지. 그거 내 병이잖아. 난 햇볕에 타는 게 너무 좋아. 볕에 타는 게 좋아? 피부가 그을려지는 느낌이 좋아. 턱 수염이 좀 부러워. 턱수염이 부럽다고? 턱살이 가려지지 않아. 턱살이 가려져서? 너도 사실 턱살이 있는데 검은 수염 때문에 가려지지 않아. 그건 그래. 어떻게 좀 옮겨? 내가 턱수염 있으면 진짜 웃기겠다. 잘못된 느낌일 것 같아. 이거 한번 하자. 내려가면 키가 맞아. 입에 묻은 거 설탕이야? 터지는 느낌. 이 나무도 진짜 이쁘다. 매일 돌보시는 거잖아 이거. 자기도 매일 돌보잖아, 식물. 한국 식물들 생각나겠다. 아침에 서재 올라가면 시작하는 게 이제 학원들 물 주면서 하루를 여는 게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인데 모든 집들이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좋아. 할머니도 앉아있으면 너무 좋아. 와, 진짜 이쁘다. 나 이 도시에 노인이 많아서 좋아. 할아버지 인기 많으시다. 재단꾼 할아버지. 완담꾼이시다. 재단꾼. 재담꾼. 나도 섹시 재담꾼 할아버지 되고 싶어. 완전 가능하지? 낯선 나라 헬스장 가니까 기분이 어때? 아무 생각이 없어. 너무 좋아. 구석구석이 다 다르게 생겼어. 친구야, 일리 앉아봐. 오늘 어땠어? 행선지를 정해두지 않고 다녀서 진짜 좋았어. 행선지를 내가 주로 정해두잖아. 행선지를 너무 많이 정해두지. 지나치게 많은 행선지. 그래야 시간을 아낄 수 있거든. 시간을 아껴서 더 많은 행선지를 정하고 더 많은 행선지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그 많은 일이 더 많은 행선지와 작업물이 돼서 돌아오고. 오늘은 진짜 일어날 때부터 다시 잠들 때까지 아무것도 안 정하고 돌아다녔네. 응.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는 게 엄청 사치야 사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가장 호화스러운 삶인 것 같아. 내가 운동할 때 되게 서둘러 가는 게 하루 일과 일이라는 게 있잖아. 그 와중에 그걸 하는 게 되게 서둘러야 돼. 난 오늘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잖아. 다음 일정이란 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응. 근데 나도 서울에서 생활할 때는 몇 시까지 어디 가야 되고 나름의 타임라인이 있거든. 그런 거 없이 하루를 보내니까 좀 나사가 풀린다고 해야 되나? 눈이 지금 같이 풀리고 있긴 해. 눈은 대체로 풀려있어 자기야. 그래? 응. 좀 조여주고 싶어. 몸을? 정신을. 해이하지. 넌 사람이 되게 해이해. 헤이즈 헤이한 게 어때서? 해이 갑자기 한자가 궁금한데? 해이하다. 요이어로는 느슨하다, 나슨하다. 나슨하다. 저는 어쩌면 나슨한 사람인가 봐요. 너 임마 요새 나슨해졌어. 나슨한 노후. 나른하면 섞어 쓰지 말라고. 와. 해이 한자 진짜 개멋있다 자기야. 뭔데? 풀해. 해체할 때 해겠지? 늦출이. 늦출이. 풀고 늦추다. 와우. 그게 자기 같은데. 자기 진짜 좋은 해이한 뜻이네. 사람이야. 해이. 뜻이 아름답다. 한자는 진짜 좋아. 이렇게 마음에 드는 단어 보면 응. 바로 파자해달라고 하지. 파자가 뭐야? 한자를 이렇게 풀어서 해석해달라는 거지. 내가 자주 물어봤어. 와. 풀해자는 뿔각자와 칼자와 소우자를 이렇게 합쳐진 거야. 파자가 이렇게 재밌어. 엄청 이미지적인. 대만 여행 하는 동안 계속 한자를 파자해서 내 GPT가 좀 바꾼 거야. 아 그렇구나. 멈춰서 그래. 그거 하고 있는 거야? 너 나랑 다르게 되게 아름답게 보냈다. 원래 똑똑한 여자애들은 파자를 좋아해. 똑똑한 여자애들은? 늦출이. 이완할 때 인가 혹시? 이완이 맞는 것 같은데. 팽팽하게 담겨진 활시를 늘어뜨리는 거야. 이슬아가 이러면 늦출이. 팽팽함이 사라진 상태? 팽팽함이 사라진 상태. 그래서 자기랑 결혼했나 보다. 난 너무 팽팽하잖아. 자기는 팽팽하고 쌩쌩하고 팡팡하고. 볼살이 팡팡하고 엉덩이도 팡팡하지. 좋네. 좋지. 난 회의가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걸 주로 많이 본 것 같은데. 주로 마음가짐이 그렇게 회의해서야. 그런 뉘앙스로 쓰니까 아. 해이한 사람이 되고 싶네. 그러게. 근데 왜 서울에서는 이렇게 회의하게 살기 어려울까? 좀 늦출라 하면 이메일 오고 조금 쉬려 그러면 전화하고. 우리는 집이 일터니까. 집을 벗어나야 돼. 맞아. 그래야 일을 덜해. 일하기 되게 좋은 집이야. 그래서 좀 계절에 한 번쯤은 벗어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한 번씩 강제적으로 멈추지 않으면 쉬지 않고 달려. 내일은 얼만큼 해이해지고 싶어. 얼만큼 해이해지고 싶냐니. 아무도 그런 질문은 해준 적이 없었다. 그렇게 달콤한 질문을.